제20장 함정 17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함정 17화 누락장 지하대전. 18인의 인물들은 두 개의 통로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지하 회랑인고로 간간히 복도를 따라서 횃불이 있었고, 이 횃불로 인해 어두운 회랑이었지만 길을 따라 비추고 있었는데, 여기서 두 갈래 복도가 났으니 천 부조장은 8명을 데리고 좌측으로 가게. 넷 조장? 그렇다면 2조는 나를 따르고 나머지 1조는 장무량 조장님을 따르도록 하라. 스스스스. 천조 중에 부조장과 일행 8명은 좌측 회랑으로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고, 나머지 천조 조장 장무량과 8명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바로 유성문과 헤어진 후로 유성문의 지시로 언덕 지하 대전으로 들어왔다. 지하 대전은 정말 넓구나. 이미 반각이나 들어왔지만 아직도 지하로 이어진 회랑이 이리로 길게 이어진단 말인가. 조장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부제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곳 대전에서 지조와 사마 교찰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쉿. 우측 회랑에서 불빛이 보인다. 조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를 따르라. 승풍파랑! 바람을 타고 원대한 파도를 뚫고 나아가듯 신군도위부 천조의 조장 장무량은 힘차고 당당하게 보법을 밟으며 달려나갔고, 나머지 조원들도 조장과 같이 귀신같은 움직임으로 신출기몰하게 자리에서 사라지며 조장 곁을 따랐다. 이들의 움직임은 비록 좁은 회랑이었지만 질서정연하게 아홉이 두 줄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천조 조장과 조원들이 본 작은 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허허, 이 누락장을 지키는 사도세가의 인물들인가. 이들도 반대편에서 천조가 달려오는 방향으로 10여 명이 다가왔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누락장 지하 대전에 평소 외부인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의 움직임은 적을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천조에게 다가오는 두 녀석은 서로를 보며 대화하고 걷다가 활을 맞았으니 누워라! 이어 참격! 퍽! 퍽! 으악! 악! 쿠쿵! 천조는 실전에 잘 훈련된 무사들이었다. 그들의 훈련은 실전처럼 언제나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이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잘 준비된 요원들이기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사사건건 선임이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 이들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와 같이 사전에 늘 약속된 행동이니 말이다. 천조조장 장무량은 일체 어떠한 멈춤이나 망설임 없이 급히 나라와 자기 행동을 과감하게 전개했고, 그는 검을 든 좌수는 뒤로 하고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서 회전한 후 우수 팔꿈치로 사도세가의 무사히 머리를 후려갈겼다. 그리고 그는 호련히 사라졌는데, 헐, 무리민의 꿈인 이영환이인가. 아무튼 그가 사라진 자리에 천조의 선임이 바로 날아와 무릎으로 역시 사도세가의 무사인지 가슴을 찍은 후에 이도 사라졌다. 물론 이도 천조조장 장무량과 같이 매우 쾌속하고 호련한 행동이었다. 물론 사도세가의 선두 두 무사가 좌우로 날아가 회랑 벽면은 부딪혔는데, 하나는 머리가 으깨져 피가 흘렀는데 그는 머리에서 피와 뇌수가 튀었으므로 아무래도 비명행사가 확실했다. 나머지 한 무사도 역시 회생 불가능한 부상이었으니 그의 가슴은 함몰되어 폐가 찢어졌는지 힘겹게 숨을 쉬다가 눈을 감는다. 이자도 그저 단말마의 비명도 없이 즉사했다. 사도세가의 10여 명 무사들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들의 처지에서 적들의 공격은 하늘에서 떨어져 토끼를 낚아채는 매의 공격과도 같았으니, 마치 토끼가 자신의 먹을 것에 정신을 잃고 풀을 뜯고 있을 때 매의 습벽으로 목숨을 잃는 모습이었다. 퍽후르르 퍽퍽퍽퍽퍽퍽퍽퍽퍽. 천조 무사들은 외공에도 능숙했고, 그들의 밖과 투의 사도세가의 무사들은 일절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모두 바닥에 굴렀으며 모두 절명했다. 휘리릭 휘리릭 척 척 척척척척척척. 조장 장무량이야 신근도위부 천조의 무사들은 하나같이 숙달된 무사로 기계와 같이 회랑 지면에 내렸었다. 그리고 장무량은 사도세가의 무사들을 쓸어보았다. 그들은 모두 피떡이 되어 죽었으며 단 한 사람, 회랑 좌측 벽에 쓰러진 단 하나의 인물은 입술에서 피를 흘리며 힘없는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장무량은 이 자를 매정한 눈으로 응시하다가 피웅! 퍽! 캑! 차멸지는 친군도위부의 인물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법이었다. 좌측 벽에 쓰러진 인물은 약한 호흡을 이어나갔는데, 천조조장 장무량의 쏘아낸 차멸지는 강력한 파공음을 내며 신속하게 날아가 그의 미간에 구멍을 냈고, 이에 녀석은 절명했다. 그리고 장무량은 날카로운 눈빛을 하였고 천조조원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내 귀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아무래도 저 어두움의 끝은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부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의 상관인 사마교차를 확인하자.
그리고 반드시 구해내자. 무쇠, 천하! 신군도의부의 실제 세력은 응천부의 근부였다. 이들은 언제나 근부천하를 이루는 것이 응천부의 진정한 명나라 완성으로 여겼고 지금 천주의 조원들은 상관의 명령에 비장한 각오로 답했다. 자, 간다. 스스르. 아홉의 신형은 매우 신비롭게 사라졌고 그들은 이 회랑의 끝으로 신속하고도 호련하게 움직였다. 이들, 천주 조장 장무량 이하 조원들은 회랑 끝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때 장무량과 그를 따르는 천주 조원들은 대경하였으니 어두운 대전에 서서히 빛이 들어온 것과 같이 장무량의 눈은 어두움이 서서히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일반인들과 달리 강호 무림의 고수들의 시력은 어두운 곳이라도 대낮은 아니더라도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 남아있다. 또한 지금의 친군도의부들은 수많은 전장을 치르기 위해 명나라 응천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영약과 무공을 연공해왔다. 특히 이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훈련을 받아 이들의 오감은 상상 이상으로 발달해 있었다. 지금 대전은 빛으로 밝은 것이 아니라 신군도의부의 천주 조원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하였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럴 수가. 장무량의 입에서 낮은 신음과 함께 저음의 탄식조의 말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그와 천주의 발에는 혈흔이 밟혔고 자신들 전방에는 좀 전 자신들과 헤어진 천주의 부조장과 그 조원들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들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들은 모두 절명한 것 같았다. 이 누락장이 우리 친군도의부의 용담오혈이란 말인가. 다시 천주 조장 장무량은 두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지금 그는 매우 당황하였으며 판단에 있어 주춤거렸다. 이때 우하하하 흐흐흐 우렁찬 웃음은 점점 낮은 저음의 괴악한 웃음으로 장무량과 천주 조원의 귀를 자극했다. 장무량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을 모아 전방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 흐릿한 보좌가 보였고 그 주위로 점점 빛이 밝아졌다. 바로 보좌 주위로 등과 횃불이 켜졌다. 그대는 이시오? 잠시 침묵이 있었고 다만 멀리 보좌에서 들리는 이 음성은 바로 괴연문의 수괴였던 노지광의 목소리였다. 아, 나는 신분이 여러 신분이지. 아, 그대들은 좀 안심하라고. 그대들 앞에 쓰러진 날 파리들은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나의 작은 성이여. 성이라. 장무량은 현재 상황에 조금 더 침착했고 그는 스스로 차분해지려고 노력했다. 일단 나의 신분 중에 우선 언급하면 나는 이곳의 장주요. 그래, 그대들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오? 혹시 그런 연장들을 가지고 이곳으로 온 이유가 내일 있을 우리의 잔치 자리에 소돼지를 도축하기 위해 온 것이오? 노지광, 이자성, 사도자성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천주조장과 조원들의 귀에 콕콕 박히듯 음성이 전해졌다. 아무래도 내공을 이용하여 거리와 상관없이 저음의 음성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고 이에 장무량 또한 내공을 이용하여 대답했다. 그대가 장주라 하심은 그대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핍박한 것인가? 장무량의 눈에서 짙은 혈광이 터져나왔고 그는 이미 죽어있었던 천조 부조장과 그 조원들을 보았다. 천조는 모두가 수급이 잘렸고 아무래도 이들은 처형당한 모습으로 보였다. 난 내 집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지. 장주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매우 귀에 익은 목소리인데 우리가 초면은 아닌 것 같소. 물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고 다소 어두운 대전인지라 장무량의 귀에 전음이 들린다. 바로 천주 수석 조원이었던 이월량이었다. 장조장,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지난번에 활동했던 장안의 3명의 괴연문 문주 중에 바로 노지광이요. 이월량의 전음의 장무량은 조금 흠칫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 나는 목소리를 구분하는 일에 특화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천음구법이라는 무서를 통하여 연공했습니다. 그렇군, 자네는 개방 출신이니 천하 개방은 잡기에 능하지. 그런데 어떻게 노지광이 이곳 장주라 할까? 말하는 사람 어디 갔는가? 그대도 죽어있는 것들과 같은 신분인가? 물론 노지광, 어찌 이곳 한적한 시골에서 장주 노릇을 하는 것이지? 허허, 내 신분 중에 하나를 알았군. 내가 노지광이라는 사실 말이야.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친군도의부에서 나왔거든. 물론 알고 있지. 여기에 사마교찰과 우리가 다른 녀석도 잡아놓고 있지. 역시 사마교찰이라. 그러면 내 놈이 이곳 개봉집 포사신부와 연결되어 있었나? 조금 어두운 대전에 밝고 아름다운 물체가 보좌로부터 날아오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물체는 급히 회전하여 장무량에게 날아왔는데 물건이 날아오는 궤적이나 속도로 봤을 때 암기는 아닌 것 같았다. 잠시 후 장무량은 날아온 물건을 잡았고 고개를 내려 물건을 확인했다. 천리주경.
천리조경은 친군도이부 부재독 유성문이 위험할 때 알리는 노란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내가 던진 물건을 확인했다면 내 또 다른 신분은 확인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 녀석이 바로 이곳 개봉의 즈포사신인 이자성인가? 우리에게 사마 교찰에 대해 보고한 그 사신이란 말이지. 이제야 나의 세 번째 신분을 확인했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지? 나의 네 번째 신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 같군. 뭐 다른 뜻은 혹시 내 녀석의 신분이 몰락한 사도세가와 연결되어 있나? 오호, 신군도이부의 정보망이 상당히 뛰어나군. 그렇구나. 나는데 사도세가의 위대한 자손이다. 본자가 바로 사도자성이란 말이다. 아, 장무량은 이곳 누락장으로 들어올 때 이미 사도가의 잔존 세력이 이곳에 떠리를 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신군도이부의 자치 정보망을 이용하여 이곳과 사도세가에 관한 역사를 살피고 들어온 것이다. 도대체가 설마 했는데 우부사님께서 주의하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군. 불사각에서 이미 사도세가를 수배하고 있었건만. 그렇다. 남의 불사각 출신인 장무량은 바로 신군도이부 우사 이영의 신복이여 사제였다. 개봉에서 떨어진 정주는 불사각의 세력권이었고, 정주의 오랜 전통 가문 사도세가에 대해 어느 정도 정통한 정보를 가진 곳이 바로 불사각이었다. 저 사도세가의 녀석은 매우 노련한 모사꾼이군. 우리 천조의 아이들이 무력하게 처형당한 것 같으니 말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뭐 사자에게 인심을 쓰는 김에 너희가 궁금한 것을 모두 이야기해주지. 혹시 궁금한 것이 있나? 나는 오늘 무척 기분이 좋아. 어차피 오늘 시간이 차고 넘치니,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으니 모두 이야기해주지. 좋다. 그러면 내게 묻겠다. 혹시 우리 아이들을 처형한 것인가? 천조의 아이들이 조금 무력하게 수급이 잘려 죽은 것 같으니 말이야. 정확하게 보았군. 역시 내 녀석은 아무래도 내가 불러낸 친군도이부의 최고 위력 무사 집단인 천조겠지? 내게 즈포사신 이자성이라면 굳이 다른 설명은 필요 없겠지. 좋구나. 그렇다면 귀를 씻고 들어라. 나는 개봉과 장안을 5년 여간 오가며 노력을 마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 친군도이부 때문에 장안에서 노력했던 나의 공사는 다 망했지. 그러나 이는 기후에 지나지 않았고, 나는 응천부의 주원장이 가장 아끼는 개들을 잡으려 했지. 그리고 이는 정확하게 성공했구나. 좋아. 장안에서 괴연문 따위를 만들었다고 응천부에 무엇 하나 할 수 있었겠나. 태순아, 육직엄마가 탈을 쓴 허대강이란 인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저 숨어서 장안에서 개나 줘버릴 권력을 잠깐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그것은 내 놈의 말이 맞는구나. 하지만 내 뒤에 있는 방수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중원을 말아드실 작정이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우리의 첫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것이 바로 친군도이부였지. 난 그곳에서 깊은 내상까지 입고 이곳 개봉으로 도망했고 말이야. 그랬지. 세 놈의 문주 중에 오직 한 놈만 도망했지. 아, 거두절미하고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한쪽 팔과 한 눈을 내게 주면 너희 목숨은 보전해주지. 어떤가? 또 아나 오늘 생명을 지키면 우리 사도가에 충성할 날이 올지. 훗! 장무량은 사도자성의 말에 나오는 헛웃음을 참았다. 지금 장난하는 것인가? 응천부 최고의 무사들로 항복이라니? 혹시 뭐 잘 못 먹은 것은 아닌가? 이놈! 오냐? 오냐 했더니 수하들은 이제 나서라. 치치치. 짙은 혈색 무복을 입은 20여 명의 무사가 호련히 나타난 후에 천조 무사 9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의 살기로 9 무사에게 심령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뭔가? 이들은 극악한 사공을 익혔는가? 어찌하여 일절 상대의 호흡은 고사하고 마치 시체가 가로막고 법술로 만들어진 사기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요동하는가? 장무량은 호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심히 당황했고, 상대의 살기로 심령의 압박을 겪고 약간의 현기증이 일어났다. 너희들은 군자산이나 산공독이 효력이 없더군. 그래서 너희 먼저 온 녀석들에게 항복을 권했지. 이 사람을 보여주며 말이야. 주인이 명한다. 걸어나와서 저들에게 너의 신형을 보여라. 사도자성의 말에 보좌 뒤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걸어나왔는데, 저벅 조용히 걸어나온 자는 여인이었다. 아리따운 연미복을 입은 여인은 바로 사마교찰. 헉, 이런 사마교찰. 사마의 모든 것은 멀쩡했지만 역시 중원제일화를 다투는 여인인지라 그녀의 연미복은 사마에를 더욱 아리따운 천상의 여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하였다. 허허, 침원하간 폐월수와 종전의 무사들은 사마에를 보여주니 모두 검을 버리더군. 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말해주겠나? 나에게 대답해주면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하지. 말해라. 다른 것은 없어. 나는 상공독을 너희가 이동하는 곳에 두둑하게 뿌려두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내 공을 상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지? 종전 무사들은 내게 항복해서 제압한 후에 모두 수급을 잘라버렸지.
신군도의부에서 사용하는 영약 중에 군용청이 있다. 오호라, 그렇지. 내가 그것은 생각지 못했네. 주원장은 너희를 특별히 아꼈지. 그래, 그 귀한 공청서기로 만든 것이라면 이쯤 상공독은 아무것도 아니지. 알겠어. 조건이라는 것이 뭐지? 흐흐흐. 급하기는 장무량의 눈빛이 조금 흐릿하여 장무량의 얼굴이 이런 상황이라면 짜증스러움으로 찌그러졌을 것이다. 흐흐흐. 너희는 나의 의문을 해결해줬으니 한 번의 기회를 주지. 너희 앞에 있는 20여 명의 무사를 해결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사마해를 풀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즉시 돌아가겠다면 너희의 퇴로를 열어주지. 물론 그것은 너희의 전적인 의사에 맡기지. 좋구나. 아마 이런. 흐흐흐. 충천금이다. 대전의 공기는 찢어질 듯 숨 막히게 되었다. 천조조장이야 천조조원들이 맞닥뜨린 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의 몸에서 보이지 않는 매우 사악한 사기가 진동하였고 이들이 뿜어내는 무음의 살기로 천조는 살해에는 듯하였다. 이제 천조조원의 숨소리는 그동안 잘 훈련된 요원으로 마치 강호 무림의 고인이 펼친 귀식대법과 같이 쥐죽은 듯한 모습이었고 다만 장내의 분위기는 질식할 긴장감만이 대전의 공기를 자극하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